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데이비드 사건 업데이트 해드렸잖아요. 피해자인 셀레스트의 검시 결과 공개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제 검찰에서 더 많은 법원 정보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정말 정확한 셀레스트의 사망 추정 날짜부터 유기하게 된 그 기간 동안의 데이비드의 행적까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실은 공포영화보다 더하다라는 그 말을 처절하게 느껴지게 해준 사건이고요. 데이비드 이건 미친놈이에요. 내 생각엔 얘는 끝났어. 검찰 측이 데이비드를 기소를 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이 14살 소녀, 이 셀레스트가 이 둘간의 관계를 내가 세상에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그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절단해서 유기를 했다. 이걸로 기소를 했는데, 데이비드랑 데이비드 측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전면 혐의를 다 부인했어요. 검찰 너네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 실제로 그 증거를 갖고 와 보면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데이비드가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살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니네 증거 뭐 있는데? 검시 결과 너네 있다며 왜 우리한테 안 보여줘? 빨리 보내줘. 이 말에 검찰이 바로 검시 결과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저께 검찰에서 또 완전 법원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자, 검찰 문서에 따르면요, 데이비드와 셀레스트는 2022년 1월에 처음 만났대요. 이게 말이 돼? 셀레스트가 당시에 11살이었어요. 이거 처음 사건 막 발생했을 때 작년 9월에 제가 첫 영상 이거에 대해서 올리면서 이런 카더라가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둘이 만난 지가 꽤 됐고 셀레스트 처음 만났을 때 당시 11살, 12살 막 이랬다에 막 이런 레딧글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이었나 봐. 셀레스트가 11살, 데이비드가 18살일 때 둘이 만나기를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만인 거 알죠? 만. 아니 어떻게 11 초등학생이잖아. 데이비드 폰, 컴퓨터 등에서 아동 관련 영상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저께 검찰 문서에 따르면 이 데이비드 아이클라우드, 폰, 컴퓨터 등에서 13살 때의 셀레스트 사진들, 나체로 찍힌 사진들, 둘이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들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얘는 그냥 끝이야, 데이비드는. 이거 왜 문서에서 이야기하냐? 둘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엄청 큰 범죄니까요. 이 사진 영상뿐만이 아니라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는 둘이 했던 성관계 이야기, 그리고 임신, 낙태, 사후 피임약에 대한 얘기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데이비드랑 만나면서 셀레스트는요, 초딩이었어, 초딩. 셀레스트는 가출까지 여러 번 했고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도 여러 번 했어요. 특히 2024년 2월 4일 둘이 만나다가 또 셀레스트가 집을 나간 거야.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 핸드폰 관리 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번호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로 가족들이 데이비드 번호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찰한테 가져다 줬어. 얘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 데이비드랑. 그래서 가출 거의 2주 만인 2월 17일에 이 셀레스트네 동네 지역 경찰관이 데이비드한테 전화를 걸었대. 너 셀레스트 어디 있는 줄 아냐? 지금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데이비드가 셀레스트요? 한 며칠 전에 전화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고 전 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걔가 미자인 줄 몰랐는데요? 걔 미자예요? 저한테는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잡아댔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경찰관이 당시 데이비드가 LA에 살고 있었어요. LAPD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LA 경찰관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들이 당신 집에 오늘 방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APD가 데이비드네 집에 찾아갔어요. 직접. 너 셀레스트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냐? 그리고 셀레스트 미성년자다. 데이비드가 또 똑같이 저 얘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미자인 거 몰랐습니다.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얘가 저한테 고등학교도 졸업했다고 했고 저는 몰랐어요. 라고 잡아댔대요. 아니 누가 봐도 아가일 텐데. 그니까. 아니 뭐 이때 당시 셀레스트 2024년도에 13살이었거든요. 13살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애로 보이겠냐고. 정말 몰랐을까, 셀레스트의 행방을? 그리고 미자인 걸 진짜 몰랐을까, 데이비드가? 희한하게 LA 경찰이 데이비드 집에 방문하고 딱 이틀 만에 셀레스트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모르지? 외형만 봐도 어려 보이는데 하시잖아요. 그쵸? 진짜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럼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미친 거잖아. 자, 다시 집에 이렇게 돌아오고 부모님이 셀레스트한테 이제 화가 났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집 나가는 거 안 된다. 너 그 남자애도 이제 다시 만나지 말아라 하면서 셀레스트 핸드폰을 뺏어버렸어. 근데 데이비드가 셀레스네 동네까지 2시간 걸려요. 운전해서. 이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직접 여기에 찾아와. 이제 연락을 못하게 됐잖아. 부모님이 핸드폰을 뺏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같은 중학교 중딩이었다고. 같은 반 친구한테 접근을 해서 $1,000, 그러니까 한화로 140만 원을 주고 네가 핸드폰 하나 사와라. 그래서 그 핸드폰을 셀레스트한테 줘요. 그리고 둘이 그 핸드폰으로 계속 다시 연락을 이어나갑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사건 났을 때 영상에서 이런 카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진짜로 검찰 문서에 적혀져 있었어요. 셀레스트가 13살이던 그 2024년도에 데이비드랑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대요. 단둘이 데이비드네 집에서 주말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갔다. 아니 13살짜리 애가 무슨 베가스로 여행을 가냐고. 텍사스도 가고요. 심지어 런던도 갔대 같이. 아니 나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미자가 보호자 없이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지? 이게 원래 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가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국경을 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가능이 된다는 것도 나는 신기한데 또 그걸 넘어서 여러분 미자인 셀레스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는 되게 이 쿨한 뮤지션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 되게 어른처럼 생각됐을 거야. 우리 또 그 나이대여 봤잖아요. 우리가 그 실제 나이보다 뭔가 좀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루밍 당했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알죠. 우리가 그 나이 때 뭘 알았겠어. 그리고 그렇게 한창 둘이 만나던 2024년 7월 데이비드가 디스코드에 이런 글을 올려요. 우리 애 태어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랑 사이에 애 얘기를 했던 걸까? 왜 아까 검찰이 확보한 문자들 중에 뭐 임신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셀레스트와의 사이에서 뭐 임신이 진짜 됐었던 건지 아니면 된 것 같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글도 남겼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2024년 11월에 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둘이 맨날 연락을 했고 그걸 넘어서 성관계까지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대요. 다시 한번 정확한 문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문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데이비드가 셀레스트를 가스라이팅하는 우리 둘의 사이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들을 셀레스트한테 계속 보냈대요. 정확히는 셀레스트를 계속 조종하는 그런 문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에 헤어졌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문자를 2025년 3월까지 그렇게 문자들을 보냈대. 그리고 아마 3월쯤부터는 뭔가 사이가 좀 멀어졌나 봐요. 셀레스트가 데이비드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대요. 우리 만나면 성관계만 해. 난 그런 거 이상으로 우리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해. 나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아니 14살짜리 애가 이 성인인 남자랑 만나면서 우리 만나면 성관계만 한다고. 이런 감정, 이런 말은 14살 소녀가 느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비드가 막 다른 여자들이랑 있는 사진 막 이런 것들도 올리고 했나 봐요. 이쯤에. 바로 셀레스트가 실종되기 바로 하루 전인 4월 22일입니다. 문자로 둘이 되게 격하게 싸웠대요.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문자 내용은 셀레스트가 너 딴 여자들 만나는 거 뭐냐고 하면서 되게 분노를 했대요. 그 과정에서 셀레스트가 되게 격분해가지고 우리 둘 사이를 내 폭로해버리겠다. 너 그렇게 되면 데이비드 너 네 인생 끝이고 네 커리어도 끝이야. 너의 커리어를 망쳐버리겠다라는 듯한 문자를 셀레스트가 보냈대. 둘이 문자로 막 싸우는 과정에서. 2025년 4월 이때 데이비드가 엄청 잘 나가고 있던 때였어요. 음반들 막 틱톡 이런 데로 계속 리포스트 되고 엄청 잘 나가고 하면서 몇십억씩 벌어들였어요. 어린 나이에. LA 고급 주택가에 집도 샀죠. 콘서트 투어도 잡혀 있었고요. 엄청 고액의 광고건들도 계약이 막 여러 건이 막 줄줄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 완전 고공행진을 하던 때였다고 커리어가. 싸우던 날이 4월 22일이라고 했잖아. 바로 3일 후인 4월 25일에는요. 데이비드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셀레스트가 나가서 나 11살 때부터 나한테 접근했어. 나 미자랑 만나고 다니는 놈이라고 소문이 나면 내 인생 다 망할 거잖아. 내 커리어 다 망가질 거잖아. 아마 검찰 주장에 따르면 그것 때문에 데이비드가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미자를 만났으면 안 됐지. 안 그래요? 그러게 왜 그런 구린 짓을 했어? 하면 안 되는 짓을 왜 했냐고.
지가 취할 건 다 취하고 싶으면서 셀레스한테 막 마치 뭐가 더 앞으로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조종하고 관계를 하고 미자랑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른 여자를 막 사진 올라와. 그래서 셀레스가 화가 나니까 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제 걸림돌이 된 거야? 여기 댓글처럼 자기 커리어 망치는 건 무섭고 사람 죽이는 건 안 무섭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로 싸우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 저녁 한 8시 30분경에 데이비드가 셀레스트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집으로 와. 하면서 셀레스트네 집으로 우버를 직접 보냈대요. 둘이 집이 거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야. 그러면 우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몇백 불을 들여서 셀레스네 집으로 택시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우버를 쓰면 이 사용자가 어디에서 이 택시를 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몇 시에 내렸는지 이게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카카오 택시처럼. 우버 기록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밤 10시 10분에 데이비드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었던 그 LA 고급 주택가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셀레스트의 모습이었어. 그 우버 기사가 마지막 목격자였고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셀레스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셀레스트 모든 핸드폰 기록도 다 중단이 됐어. 핸드폰을 다시는 만지지도 못했다는 얘기지. 10시 10분쯤에 이 집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셀레스트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온 게 있어요. 20분 후인 밤 10시 30분에 데이비드 지가 불러놓고 데이비드가 셀레스트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어. Where are you? 어디야? 검찰이 주장하는 바로는요. 셀레스트는 데이비드네 집에 도착한 지 20분 만에 이미 사망했거나 죽어가는 중이었을 거고 이 와중에 데이비드가 셀레스트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어디야? 택시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이런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문자를 보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20분 만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인 즉슨 데이비드가 이미 셀레스트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살인할 계획을 다 준비하고 짜놨다는 거죠. 검찰 측 주장에 의하면 셀레스트가 거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뾰족한 물체로 셀레스트의 몸을 여러 번 찔러서 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검시 결과 간까지 관통을 했다고 했잖아.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피를 굉장히 많이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하는데도 보통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대.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기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11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그루밍을 당했던 이 셀레스트는 데이비드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쩌면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어쩌면 자기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갔었겠죠? 근데 문 열자마자 바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3년 동안 남친이라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 밤인 11시 30분경 데이비드가 차를 타고 산타바바라라는 동네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진짜 소름 돋게 셀레스트한테 계속 어디야? 언제 와? 하면서 위치를 묻는 척 문자와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셀레스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날 산타바바라에 카추마호수라는 곳이 있대요. 그 근처까지 운전해서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위치나 행방은 정확히 여기 문서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살해 추정일 바로 다음 날인 4월 24일 앨범 발매 바로 전날이에요. 이날 데이비드는 홈디포라는 대형 철물점에 가서 삽을 주문을 했고요. 온라인 어플 같은 서비스가 있어, 배달해주는. 그거를 통해서 집으로 그 삽을 배송을 받습니다. 이 삽을 받고 이제 내일이면 앨범 발매일이잖아. 라디오 인터뷰에도 참석해서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어. 바로 전날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하루 만에 또 파티도 열었어요. 우리 내일 앨범 발매되는 거 알지? 다 모여.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셀레스트한테 또 2번 더 문자를 보내. 이미 죽은 셀레스트한테 너 괜찮아? 어디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셀레스트는 답장이 없었죠.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4월 25일에 앨범 발매를 하고 그 다음 날인 4월 26일 데이비드는 셀레스트한테 마지막으로 너 괜찮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대. 너무 뻔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다신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3년을 같이 만났다고. 정말 내가 죄가 없다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던 애야. 내가 택시도 보내줬어. 근데 애가 말도 없이 오지도 않았고 택시 우버에는 도착했다고 떴는데 지 어플 썼을 거 아니야. 안 왔어 우리 집에. 근데 너 어디야? 괜찮아? 몇 번 문자 보내고 답장 없으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몇 달 동안 연락을 한 번 안 한다? 왜 안 했을까?
더 이상 셀레스트가 전화를 못 받는 걸 아니까 안 한 거 아닐까? 여기서부터 진짜 미친 게요. 일주일 후인 5월 1일 아마존에서 전기톱 2대를 주문해서 배송을 받고요. 5월 5일에는 또 아마존을 통해서 시신을 담을 가방, 헤비듀티 런드리백이라고 왜 되게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세탁 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가방하고 가방 2개, 그리고 파랑색 아동용 수영장, 그 플라스틱으로 된 공기 주입해서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만드는 그 풀장 있죠, 수영장. 그거를 주문해.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부검 결과 이 시신 절단면에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파란색 저 뭘까? 뭐 방수포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수포가 아니라 파란색 풀장이었던 거야. 아, 너무 고어한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이비드가 디스코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고어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봐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기톱을 쓰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고, 일단 아마존을 통해서 이걸 다 기록이 남았잖아. 다만 받는 사람 이름을 자기 본명이 아니라 빅토리아 멘데스 라는 가명을 써서 받았대. 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 멍청하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잡혔으니까. 아니, 주소는 지집으로 받아놓고 이름만 가명으로 하면 자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 차고에서 시신을 절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고 사진을 보시면 차고가 다 벽돌이야. 벽돌 피 같은 거 스며들면 어떻게 다 안 되는 거 알죠? 다 흡수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공기주입식 수영장을 주문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셀레스트의 사지를 절단했을 거다. 근데 이게 검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검찰 측에서 이 조각들은 LAPD 과학수사국의 미세증거 분석팀에서 분석되었고, 전문가가 해당 파편들이 2025년 5월 데이비드가 구매한 파란색 공기풀장과 물리적으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셀레스트 몸의 절단면에서 발견된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과 데이비드가 주문한 수영장 그 플라스틱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이. 빼박이죠? 나는 궁금해. 이 정도면 변호사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막 자신만만했잖아. 너네 뭐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케이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이 변호사 지금. 몰라, 고어 영상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지금 전기톱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 풀장이 있어도요, 전기톱으로 사지를 절단할 경우에는 그냥 피만 사방으로 튀는 게 아니라 피부 조직 있죠. 사람 조직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튄대. 보이는 건 어떻게 치울 수 있겠지. 근데 아까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돌이라고 해요. 벽돌 주변이 다. 증거가 다 남았겠네? 다 남았을까요? 자, 경찰이 이 사건 이후로 54건의 영장을 발부했어요. 데이비드한테.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 집도 당연히 수색 영장 나와서 집도 수색을 했고요. 이 집안에서 셀레스트의 DNA와 일치하는 혈액 반응, 생물학적 증거들이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주입식 풀장을 아직도 갖고 있었나 봐. 그 수영장 안에서도 여러 개의 직선형의 절단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사건 발생 거의 한 2주 만인 5월 8일 밤 11시 반 또 다시 집을 떠나서 또 같은 산타바바라의 같은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었고요. 5월 30일에도 또 거길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가는 이 고속도로 근처에서 2026년 1월 셀레스트의 신분증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어요. 사건 발생 거의 2달 반 만인 7월 7일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서 또 가명을 써서 자기 집으로 burn cage라고 왜 소각할 때 쓰는 철제 케이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뭘 태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걸로 셀레스트의 소지품 혹은 절단된 신체 부위를 태웠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셀레스트에 데이비드라고 적혀 있었던 문신이 있었던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 두 손가락만 절단이 따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것만 없었을까? 일단 약지에 데이비드라는 문신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또 반지가 껴져 있었을 거다. 근데 제 지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아마 약지에 반지가 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인지 이 액세서리 같은 걸로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걸 빼려고 했는데 이미 시신이 이렇게 굳어버려서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약지랑 같이 자른 게 아니냐 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훼손을 하고
그러니까 주문했던 그 까망색 가방에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사진은 까망색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자기 차 앞쪽에 트렁크에 이렇게 이중으로 쌓아놨대요. 이 문서에 따르면요, 이 데이비드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라든지 뭐 사업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데이비드 집이랑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썩는 냄새나 라는 불평을 여러 번 했었대요. 그리고 근데 그때마다 데이비드가 이거 뭐 무슨 냄새야, 이거 뭐 밖에 뭐 동물 무슨 냄새야, 뭐 이렇게 그때마다 둘러댔다는 거예요. Oh yes, I apologize in advance for the way my bathroom smelled. I took a into where I'm going. I don't care, I just took it. Another one? Type sh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Yo, had to go. Look at my wall. 제 생각에 아마 재판이 열리면 이 주변 사람들이 증언으로 참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슬라 차량 있잖아요.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그 테슬라 차량. 데이비드가 그 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건요, 2025년 7월 29일이래요. 그때 운전을 마지막으로 했고 그 차를 지네 집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다 그냥 놓고 그냥 투어를 떠났다고. 그렇게 한 달 조금 더 지난 9월 8일에 셀레스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운전했다고 했잖아. 이 차를 운전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아니 근데 4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거의 4개월? 5개월 가까이 유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셀레스트 시신은 계속 그 트렁크 안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다가 옮긴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미스터리하잖아요. 7월 29일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차량을 운전했는데 지네 집 120m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해놓고 지는 투어를 떠나버렸다고. 차에 넣어져 있었던 셀레스트의 시신은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9월 중에 이웃들이 컴플레인을 했고 견인차가 이 테슬라를 가지고 견인장으로 가지고 갔고, 근데 견인소 직원들도 며칠 지나서 보니까 막 차 앞 트렁크에서 악취가 끔찍하게 났대. 그뿐만이 아니라 파리떼 벌레들까지 막 기어서 나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여기에 셀레스트가 가방에 2개로 나눠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거의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거기 있었지? 계속 거기에만 있었던, 그러면 모를 수가 없지 않아? 그 LA는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9월에도 더운데 5, 6, 7, 8, 9 그 트렁크에 넣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 어디에다가 뒀다가 거기로 옮긴 건지 아닌지 일단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자기네 집 앞에 그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하셨잖아요. 난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난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약간 얘가 진짜 완전 나르시시스트인 거 아니면 진짜 누군가 꾸민 이야기가 아닐까? 라고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뭐 이미 둘의 관계가 이 정도로 컨펌이 됐으면은 데이비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거기다가 내막까지 다 알려지게 됐잖아. 지네 집으로 아마존으로 전기톱, 뭐 삽, 풀장 이런 걸 다 지네 집으로 받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제 생각에는 2가지. 첫 번째, 완전 그냥 나르시시스트야. 나이 엄청 어렸잖아요. 어린 나이에 성공 가도를 막 올렸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네? 이런 사람들 특 있죠. 나르시스트 범죄자들 특. 난 안 걸릴 거야. 자기가 경찰, 법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다 속일 수 있을 거고 자기가 다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만함이 이렇게 해도 안 걸리겠지. 그 나르시시스트여서 그런 거. 아니면 2번째는 틱톡에 뇌가 절여졌나? 얘 틱톡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핸드폰 사용량도 엄청났대요. 맨날 틱톡하고 디스코드하고, 물론 이런 거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현실 세계를 산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 살고 있었던 애 같아. 현실감이 전혀 없잖아 지금. 그리고 보시면요,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셀레스트랑 문자로 연락했죠. 우버 보냈죠. 그 다음에 뭐 주문하고, 심지어 홈디포 철물점에서 삽 산 것도 결국에는 어플 통해서 배달받았어. 아니면 2가지 합쳐진 거지. 나르시시스트의 뭐 이런 현실 감각 없이 맨날 이거 온라인 맨날 이것만 하고 2개가 합쳐진 건지 뭐 모르겠어요. 루루님이 투어 갔다 오니까 벌써 벌레가 득을 대고 그땐 이미 늦었고 건드릴 생각조차 안 한 듯 마치 쓰레기통에 버린 것 마냥이라고 하시는데, 발견됐을 당시에 데이비드는 이 LA에 없었어요. 당시 투어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투어에 갔다고. 마약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5개월이라는 기간 내내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해외 걸릴 수는 없잖아요. 앨범 발매도 하고 광고 건도 진행하고 투어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리고 빼박 뭐 내가 절여졌던 나르시시즘 뭐든 간에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미자를 착취하는 그런 미친놈이었던 거죠. 그렇게 지난주 검찰이 정식적으로 7개월 만에 데이비드를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에게 1급 살인 혐의,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혐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불법적인 시신훼손, 잠복 계획 살인,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 증인 제거를 위한 살인. 셀스트가 증인이었잖아요. 미성년자를 착취한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험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그래서 증인 제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증인 제거까지 해서 기소를 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모든 혐의들이 다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이제 다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네, 한국도 왔어요. 한국 와서 M 카운트다운도 찍고 뭐 아이돌들이랑 같이 막 셀카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검찰이 얘를 체포했을 때만 해도 변호 측이 니네 갖고 있는 거 뭔데, 다 무죄입니다, 빨리 예비심리 열어달라고, 우리는 당당하니까 너네가 데이비드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할 수가 없다, 검찰 니네 준비된 거 맞아? 니네 갖고 있는 거 공개해봐, 우린 검시 결과도 다 못 받았어. 그렇게 당당했는데 언제 보내줄 건데 막 이렇게 당당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얘네들이 변호 측이 빨리 예비심리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5월 1일 금요일 오늘 예비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검시 결과 검찰에서 공개했죠. 그리고 바로 그저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쭉 검찰 문서 내용 있죠. 이거 다 공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변호사 측이 지금 저희 이거 증거 다 검토해야 되고요, 저희 시간 부족하니까 예비심리 미뤄주세요. 그래가지고 5월 말로 예비심리가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변호 측은 더 이상의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다 봉인해주세요. 왜냐? 이런 거 다 세상에 알려지면 저희 의뢰인인 데이비드의 편향된 여론 생기니까 이제부터 정보는 다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지금 이 문서 올라오자마자 지금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것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만큼 증거가 나왔으면 이거는 아이다호 살인사건 때보다 더 빼박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야.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앞으로 변호할 건데? 과연 어떻게 변호할지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검찰 문서에 따른 타임라인 정리를 해보면 2022년 1월 셀레스가 11살일 때 둘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4년까지 둘이 만났어. 그리고 2024년 초에는 셀레스트가 실종되는, 집에서 가출을 한 거지.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막 셀레스트 부모님이 핸드폰 뺏어갔는데 중학교 친구, 같은 반 친구한테 돈 1,000불 주면서 140만 원 주면서 핸드폰 사와라, 셀레스트 쓸 거. 그래가지고 계속 미자인 걸 알면서도 연락을 이어나갔고, 그 와중에 막 라스베가스, 런던 이런 데 같이 여행 가고 텍사스도 갔댔잖아. 텍사스 어디 갔는 줄 알아? 데이비드 친의 부모님 집. 그래서 부모님도 이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모르죠. 미자라고 얘기를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럼 부모님 몰랐나? 아니 13살인데 못 알아보나? 얘가 성인이라고 진짜 생각하셨나? 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어른처럼 입고 다닌다고 해도 애가 얼굴이 너무 애띠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외국인들 얼굴 보면 20대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애들 보면 얼굴 너무 애띈 게 너무 보이거든? 이게 절대 성인 얼굴로는 나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나고 자란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성인이라고 믿었나? 지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뭐 아빠도 변호사고 그러잖아. 엄마가 변호사였나? 한 명은 선생님이고. 아니 뭐 이 사진은 진짜 너무 애기 같고, 아무리 우리가 입장으로 뭐 외국인들 나이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라고 해도 너무 애기 같은데, 13살인데 아니 진짜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문은 이거야. 부모님 정말 모르셨나? 자, 그렇게 13살일 때 막 라스베가스, 런던, 텍사스 자기네 부모님 집까지 막 여행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만났고, 그런 성적 관계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2024년 11월에 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성적인 행위도 계속 지속을 했고, 그러다가 2025년 4월 22일 둘이 이제 싸웠다. 그래서 셀레스트가 너 딴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질투하는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격분을 하면서 우리 사이 다 공개할 거다, 너 그럼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네 집으로 셀레스트를 우버를 태워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밤 10시 10분쯤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흉기로 공격을 하고 피 흘리는 걸 방치했다고 검찰 측이 이야기를 했고요. 산타바바라로 여러 번 이동을 했고 그 와중에 자기가 아닌 것처럼 너 어디야 뭐하고 있어 이런 문자 계속 보내고 그러놓고는 철물점 가서 삽 사고 전기톱 2개, 아동용 공기주입식 풀장 파랑색, 그리고 대형 봉투, 소각 케이지 등등을 아마존 통해서 주문하고 그리고 그 풀장 안에서 전기톱으로 피해자를 절단하고 일부 신체 부위는 어디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다 이제 2025년 5월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게 2025년 9월 8일에 견인 차량소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십 건 영장을 발부하고 드디어 얼마 전에 체포해서 이제 이런 문서가 공개된 게 여기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랑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네티즌들이 알았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 셀레스트 제 얼굴 우리 아는데 한 2011년부터 본 거, 2021년부터 봤는데 그러면 이게 나이 11살이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미 카더라가 있었잖아. 근데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까지 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또 진짜 열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도 데이비드를 옹호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다 믿지 마라. 야 지금 데이비드 이거 다 완전 뒤집어 씌워지는 거야. 지금 프레임에 완전 지금 씌워진 거라고. 진짜 shut the fuck up. 뇌가 없어? 눈 없어? 아니 귀 안 들 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예비 심리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전에도 이 이야기가 되게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든 전말이 알려지면서 너무 슬펐어요. 이 사건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 13살짜리 애가 뭘 알았을 거야? 13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3살도 그냥 너무 어려서 말이 안 되는데 만 11살 때부터 데이비드를 만났다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11살. 그루밍 당해서 제정신으로 이성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검찰 문서에 따르면 이렇게 조종하는 문자들을 엄청 보냈다고 했잖아. 아니 11살인데 조종 당하지. 심지어 상대는 그냥 뭐 연상 만 18살 남자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 떠받들어주고 그 살인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간 라디오 팟캐스트 뭐 거기 인터뷰에서도 막 데이비드 you're so special. 너는 계속 그 얘기 계속해. 넌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라디오 진행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데이비드 빨아주는 얘기를 했겠어요.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거? 할리우드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안 그래요? 그 세계가? 그런 거 11살짜리 여자애가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그냥 나이 더 많은 연상만으로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착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주변에 어른들까지도 막 얘를 막 이렇게 숭배하고 막 월십하고 이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셀레스트한테 그 관계를 끝내고 우리 관계 다 폭로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것도 셀레스트한테는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그 집에 찾아간 것도 어쩌면 다시 어떻게 잘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어떤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심지어 내 영상 댓글에도 셀레스트가 뭐 일부 네티즌들 얘기에 의하면 셀레스트가 돈을 노리고 돈 달라고 그래서 뭐 데이비드가 그랬다는 얘기가 카더라가 있던데 일단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자기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 금전적인 이득을 잃지 않으려고 셀레스트를 살해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살짜리 여자애가 금전적인 목적, 돈 뜯어내려고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말 누가 퍼뜨리겠어요? 지금까지 데이비드 옹호하는 애들이 퍼뜨리고 있겠지. 그 무슨 진짜 엿 같은 소리예요. 말 그대로 진짜 피해자 2번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노렸다고 하더라도 셀레스트가 당한 이 어린 나이에 착취당한 그걸 생각하면 이건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죽여? 잘 보살펴 줍시다. 우리도 10대 청소년들이 또 있고 주변에 그렇다면 진짜 또 한 번 다시 주변 어린 친구들을 잘 돌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번에 업데이트 있으면 이 사건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